4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에서 무브화가 되면 속도가 대단히 높아져서 위험하기 때문에 무브화 운전이나 벨트를 연결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공회전을 시키면 안 되는 전동기. 이거 뭐죠? 하나죠. 직권이죠, 직권. 벨트를 걸어서 운전하게 되면 혹시 벨트가 끊어지게 되면 무브화 운전이 되니까 우리가 직권 전동기는 이것을 꼭 막아야 됩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벨트를 걸고 운전하게 되면 이 직권 전동기는 토크라고 하는 것이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 하거든요. 그래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게 되었다고 혹시 벨트가 끊어지게 되거나 무브화 운전을 하게 되면은 토크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됐을 때 회전 속도가 제곱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제곱에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위험 속도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얘기입니다. 1번에 벨트가 벗겨지면 위험 속도에 도달하게 된다. 직권 전동기의 특징에 대한 거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속도가 크게 감소된다. 이번에 전동기 기동식 기동 토크가 작다. 기동 토크가 작은 것이 아니라 직권 전동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직권 전동기 하면은 그냥 힘이죠, 그렇죠? 힘이 좋다. 힘이 제일 좋은 게 뭐냐? 힘이 엄청 센 놈이 누구냐? 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직권 전동기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직권 전동기 답은 2번이 됩니다. 기동 토크가 작다. 이거는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직권한테.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전동차용 전동기는 차동복권? 아니, 전동차는 직권이죠. 그렇죠? 근데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그렇지만 이거는 문제에서 그런 겁니다. 또 실제로 밖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게 되면은 뭐 유도 전동기 사용하고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만. 직권 전동기가 운전 중에서 무브화가 되면 위험 속도가 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무브화가 되면 위험 속도가 되는 거죠. 다음 그림의 전동기는 어떤 전동기인가? 지금 보시게 되면 전기자와 계자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렬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분권 전동기라고 할 수 있죠. 분권 전동기 3번. 직류 전동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권 전동기는 가변 속도 전동기이다. 분권 전동기는 계자 회로에 퓨즈를 사용하지 않는다. 퓨즈가 만약에 끊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 전류가 다 부하 쪽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전동기다. 가동복권 전동기는 역회전할 염려가 없다. 역회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역회전할 염려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동복권 전동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회로의 전류가 모두 바뀌기 때문에 역회전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자에서의 극성이 바뀌더라도 역회전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가동복권 전동기의 특징입니다. 타회자 발전기와 같이 전압 변동률이 작고 자회자이므로 그냥 전압 변동률이 작고 모범생 누구라고 했어요? 분권 1번. 워드 레오나드 속도 제어는 무엇인가? 이것은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이 됩니다. 워드 레오나드 속도는 전압 제어 방법이다. 3번. 자,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에서 속도 제어가 원활하고 정토크 제어가 되면서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은 무엇인가? 속도 제어가 원활하게 되는 그런 방식.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 전압 제어가 가장 널리 쓰이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맞게 되죠. 다음 중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직류 제어 속도 제어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자, 저항, 전압 세 가지를 조절하는 거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압 제어와 계자 제어죠. 그런데 4번의 주파수 제어라고 하는 것은 직류 전동기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류 전동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 2, 3번이 직류, 4번은 교류, 4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운전 중에서 계자 저항기의 저항을 증가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직류 분권 전동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만 한번 그리고 이제 갑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여기에 계자에 저항을 넣었어요. 자, 이걸 우리가 RF라고 한번 하죠. 필드에 있는 저항이라고 해서. 자, 이 계자 저항을 증가했어요. 계자 저항을 RF를 증가하게 되면은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 IF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흐르는 전류는 감소하게 되겠죠.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여기서 만드는 자속 파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속 파이도 감소하게 되겠죠. 자속 파이가 감소하게 되면은 직류 전동기의 속도식 N이 K 한 다음에 파이 V-IA-RA가 되는데 파이가 줄어들게 되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N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계자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계자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계자 저항이 감소하게 되면 속도도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좌 저항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저항이 커지는 거잖아요. 저항이 커지면 속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자, 유사 문제가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한번 정리는 해 놓으셔야 돼요. 직류 전동기 속도제에서 자속을 2배로 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속이 커지게 되면 속도는 더 감소한다고요, 오히려. 1번. 2배가 됐으니까 더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직류 전동기에서 속도제에서 자속을 줄이면 어떻게 되냐? 회전 속도는 오히려 2배로 더 늘어나게 된다고요. 답 3번. 계속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에서 계좌 전류를 조절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은 무엇이 되겠는가? 직류 전동기에서 계좌 전류를 제어하는 방법. 계좌 전류를 제어하니까 그냥 계좌 제어가 되겠죠. 답은 1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계좌 저항을 운전 중에 증가시키는 경우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옳은 것은 계좌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은 속도도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4번으로 놓을 수 있겠죠. 급정지하는데 가장 좋은 제동 방법. 우리가 직류 전동기를 갑자기 세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전압을 반대로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역전 제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물론 전동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탁기가 어떻게 정지하는지 아세요? 세탁 다 되게 되면은 그냥 탈수 뚫뚫뚫뚫 돌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정지하게 되잖아요. 그쵸? 원심력이 이제 떨어지게 돼서 그러니까 전원이 그냥 끊어지게 되는 거죠. 자연 정지가 있고, 여러분 문을 딱 열어보세요. 아, 문을 못 열게 되어 있구나. 요즘에는 문을 아예 문이 열리지 않게 락이 되어 있는, 잠금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문을 딱 열면 갑자기 탁 서버리는 그런 장치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세탁기로서는 무리이지만 갑자기 제동하는 방법이죠. 급정지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 역전 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가장 이제 전기를 되살리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2번 회생 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회전 방향을 바꾸는 역회전의 원리를 이용한 제동 방법,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죠. 역전 제동, 역상 제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해당되죠. 직류 직권 전동기 회전수를 3분의 1로 줄이면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직권 전동기의 토크는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3분의 1로 줄이게 되면 토크는 오히려 더 9배가 커진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출력 15kW, 1500rpm으로 회전하는 전동기의 토크는 약 어떻게 되는가? 토크는 이렇게 하죠. 0.975 n분의 p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지금 0.975 n 속도가 1500이라고 하고 p 출력이 15000이니까 1500분의 15,000 하면 10이죠. 그쵸? 10 곱하기 0.97로 하게 되면 9.75 나오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출력 30, 그 다음에 1500. 그러면 위에가 3만이죠. 여기 3만. 자, 계산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거. 아까 1500일 때에 2배가 되니까 19.5 이렇게 나오나요? 19.5 나오나요? 답 2번. 19.5 나오게 됩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와 토크와의 관계. 자, 직류 직권 전동기 뭐라고 했어요? 제곱에,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답은 2번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기동하려면 무조건 토크가 커야 되겠죠. 계좌 저항계 저항값을 0으로 줄이는 것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계좌 저항계 저항값을 0으로 줄여서 계좌 전류를 최대한 확보하게 되고 자속을 크게 해서 토크를 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이든 스타트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속도 전동기로 공작기계 등에 주로 사용하는 전동기는 무엇인가? 정속도, 속도가 일정하대요. 전압 변동률이 작다, 속도가 일정하다. 우리 모범생 누구예요? 분권 전동기라고 했죠. 다음 그림에서 직류 분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 이게 속도잖아요. 분권은 뭐예요? 속도가 일정하다. 많이 변하지 않는 애. A 엄청 변해요. C, D 엄청 변해요. B 별로 안 변해. 그나마. 아예 안 변할 순 없고 그나마 부하 전류가 크더라도, 부하가 많이 걸리더라도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B가 바로 분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류 전동기에 있어서 무브화일 때 회전수가 1200, 정격일 때가 1150이라고 하면 속도 변동률은 정격분의 무브화 빼기 정격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정격이 지금 1150이라고 했고 무브화가 1200이니까 빼기 1150. 자, 계산하게 되면은 1500분의 50, 4.16? 4.35? 4.35? 4.35 나오겠네요. 0.0435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퍼센트 하게 되면 4.35가 되겠네요. 답은 3번. 다음 중 분권 전동기의 토크 회전수의 관계를, 직권은 제곱에 반비례했는데 그냥 분권은
권수 분의 아니 그 회전수 분의 1에 그러니까 회전수에 그냥 반비례하는 겁니다. 토크가 1번의 모양이 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직류 분권 전동기는 우리가 밖에서 단자에서 전압을 바꾸는 것, 단자에서 극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자 혹은 전기자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된다. 계자 혹은 전기자 둘 중에 하나의 전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자는 안 나와 있는데 전기자가 나와 있으므로 전기자 전류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죠. 다음 중 직류기의 고정손이 아닌 것은 고정손. 일정한 거. 여러분 집에서 고정지출. 고정지출 뭐가 있습니까? 뭐 집을 계속 일정하게 나가야 되는 거. 고정지출. 집에 인터넷 비용. 그렇죠. 뭐 건강보험료. 뭐 집에서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고정손이죠. 그렇죠. 고정지출이죠. 하지만 내가 쓴 만큼 나오는 것도 있죠. 식비, 의료비, 예를 들어 뭐 또 뭐가 있나? 유흥비, 여러분 공부하는 거, 교육비 이런 거 쓴 만큼 나오죠. 그럼 우리가 가변지출이라고 하죠. 고정지출은 뭐냐면은 직류 전동기,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어쨌든 똑같은 거. 일단 모터 돌렸다 하면은 그냥 똑같이 발생하는 거. 고정되는 손실, 마찰손, 바람을 가르기 때문에 풍손, 히스테리시손 이건 다 고정손입니다. 그러나 동손, 구리에서 발생하는 것은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더 큰 손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손이 아니라 가변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변손, 손실이 바뀐다라고 해서요. 자, 7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77번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